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기계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동일 금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락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기대감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동일금속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3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권에서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한가를 맞고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순서로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혹시나 마음에 드셨다고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실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 1104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0.88%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각각 117억 원 그리고 1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5% 그리고 87% 이렇게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아진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부진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를 상승하려고 금리를 잡기도 했죠. 금리를 올리면서 좀 잡기도 했는데 현재 물가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 원가 바로 부자재 같은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성이 좀 악화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한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금융 자산이 좀 평가가 손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단기 순이익이 좀 크게 손해를 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전기차가 좀 엮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현재는 성장률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전기차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2000년 소재 산업이 성장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산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 동일 금속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원자재 개발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광산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바로 동일금속이 파는 이런 제품들도 계속해서 수주가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이 좀 돌아올 수 있는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바로 이런 일본의 중장비 업체인데요. 석탄용이나 니켈 관상용, 광산용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누적된 기술력으로 중국 경쟁 업체보다 바로 저희가 집중해보면 분이겠죠. 이 내구성이 2배 이상 길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런 동일 금속이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 장비를 좀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크롤러, 크레인용 트랙쇼 어셈블리라든가 텀블러, 아이들러와 굴삭기용 어드저스트 컨버넌트 등 이렇게 특수 주강수 등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바로 이런 트랙슈는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등 이런 중장비 타이어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높은 내구성이 좀 요구가 되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 업체들의 제품 내구성은 약 3만 시간이지만 이 동일금속의 제품은 대략 6만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 금속에 공급하는 제품은 주로 건설 기계용 장비 크롤러 크레인에 사용되는데 이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이 완성차를 생산하고요. 이 크롤러 크레인 부품은 미국, 일본으로 좀 전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기대해 보시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2차 전지 산업 성장으로 이 광산 개발이 큰 성장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에 쓰인 핵심 소재 바로 이 리튬 그리고 니켈 그리고 코발트나 망간 등을 얻기 위해서 해외 기업이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튬에 대한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리튬 가격이 좀 돌아오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향후 동일 금속의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동일금속도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 현재 전기차 업황 자체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한가를 맞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현재는 이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전 저점인 8,610원대 이 부근대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아줄지 그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동평균선들을 근거로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업황이 돌아감에 따라 이렇게 좀 높은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동일 금속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해 보시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